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바닷가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 절벽 끝에서의 절망적 순간. 하지만 바다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살아 돌아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강릉 바닷가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외곽 작은 어촌 마을, 이른 새벽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정순의 잠을 깨웁니다. 올해 62살이 된 정순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죠. 남편 영도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사이 흰머리가 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음도 줄어들었고 마음 한구석엔 항상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나가야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생계는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작은 부엌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영도가 좋아하던 맥주 몇 캔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언젠가는 함께 마실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사는 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영도의 사업이 잘 될 때 마련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대출금 때문에 늘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정수는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릉 중앙시장 수산물 코너, 정순의 작은 좌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좌판 위에는 싱싱한 고등어와 오징어, 갓 잡아온 도미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정순의 손은 찬 얼음 때문에 항상 빨갛게 터 있었지만 손님들을 대할 때만큼은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은 정순을 순할매라고 부릅니다. 나이는 60을 넘었지만 워낙 순하고 인정이 많아서 붙은 별명이었죠. 시장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순은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돈이 부족한 손님에게는 외상도 주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는 생선 한두 마리씩 덤으로 챙겨드렸죠. 순할매, 오늘 고등어는 어때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김 여사는 정순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건강해서 늘 행복해 보였죠. 정순은 가끔 김 여사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어제 잡아온 거라 싱싱해요. 김 여사님,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항상 이랬습니다.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받았죠. 그래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정을 받는 게 더 소중했습니다. 순할매는 참 마음이 착해. 그런데 요즘 영도 씨는 어떻게 지내?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 영도의 행실에 대한 소문들이 다 퍼져 있었죠. 정수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곧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바빠서 그래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안작은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영도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영도는 정순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고 정순도 남편의 사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영도와 정순은 30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영도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고 정순은 동네 미용실에서 일했죠. 그때만 해도 꽤 괜찮은 생활을 했습니다. 영도는 사람들 앞에서 정순을 자랑스러워했고 정순도 남편이 든든했죠.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영도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큰 공사를 맡았다가 원청업체가 도산하면서 연쇄부도가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영도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순도 남편을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영도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죠. 다 내 탓이야.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영도는 술만 마시면 정순을 탓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함께 좋아했으면서 망하고 나니 모든 게 정순 탓이었죠. 정순은 그런 남편을 위해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적금도 깨고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좌판을 차렸죠. 처음에는 생선을 만지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영도는 점점 더 변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곤 했죠. 하지만 정순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순할매, 벌써 파장 시간이네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정순은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생선들은 내일 아침 일찍 처분해야 했죠. 하지만 정순은 늘 낙관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은 작은 슈퍼에 들러 영도가 좋아하는 안주를 샀습니다. 오징어채와 맥주, 그리고 영도가 즐겨 먹던 땅콩까지. 혹시 오늘은 집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죠. 매번 이런 식으로 희망을 품고 실망하기를 반복했지만 정순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정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칠 만에 남편이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순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영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내일 시간 있어? 영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네, 왜요? 정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바닷가로. 정수는 남편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작은 희망이 다시 꽃을 피우는 것 같았죠. 좋아요.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과 함께 예전처럼 바닷가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영도가 예전에 예쁘다고 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수는 영도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영도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었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정수는 오랜만에 외출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경포대? 아니면 주문진 해변?
정순이 밝은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영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가면 알아라고만 했죠. 오후 2시쯤 영도는 낡은 소나타를 끌고 나왔습니다. 정수는 조수석에 앉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 안에는 영도가 피우던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그마저도 그리운 냄새였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둘이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도. 정순이 말했지만 영도는 라디오만 크게 틀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언젠가 신혼 때 이 길을 달리며 꿈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차는 평소 정순이 알던 관광지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점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해안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한 곳이야.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영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는 가파른 절벽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한쪽은 바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춰선 곳은 높은 절벽 위 작은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내려. 영도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영문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영도도 차에서 내려 담배를 꺼내 물었죠. 여보, 왜 이런 곳에 왔어요? 무슨 얘기가 있으시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정순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영도는 담배만 깊게 빨아들이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영도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네, 여보. 나 재혼하기로 했어.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듣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한다고. 서울에 괜찮은 여자가 있어. 부잣집 딸이야. 영도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어요. 이런 일이 현실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여보, 농담이죠?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했다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영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순을 향해 돌아선 영도의 얼굴에는 미움과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사업 망한 것도 내 탓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것도 내 탓이야.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여보, 그래도 우리가 부부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함께. 함께? 웃기지 마. 나 혼자 다 감당했어. 넌 그냥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았을 뿐이잖아. 영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견뎌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어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영도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저 없이는 안 돼요. 제가 더 잘할게요. 하지만 영도는 정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야.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영도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남편이 화해하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영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 안에는 정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도가 갑자기 정순의 어깨를 힘껏 밀었어요. 정순은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여기서 끝내자. 넌 이제 필요 없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 영도가 다시 한번 정순을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절벽 쪽으로요. 정순은 그제야 남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이곳은 둘만의 추억을 만들러 온 곳이 아니라 자신을 없애러 온 곳이었던 거죠. 안 돼요. 여보. 정순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위는 미끄러웠어요. 정순의 발이 절벽 끝에서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30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져가던 날들까지 마지막에 이런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절벽에 매달려 있었지만 젖은 바위는 너무 미끄러웠어요. 손가락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죠. 내가 살아 돌아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정순이 마지막 힘을 다해 다짐하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까지 정순의 마음속에는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복수에 대한 다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정순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몸 전체가 아팠고 입안에는 짠 바닷물 맛이 가득했어요. 눈을 뜨니 낡은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 차렸구먼. 옆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바닷바람에 그을려 검었고 손은 거친 어부의 손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정순이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 오두막이야. 어제 새벽에 바닷가에서 널 건져냈지. 죽다가 살아난 거야. 노인의 말을 들으니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도가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했던 다짐까지.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를 왜 구해주셨어요? 바다가 살려놓은 사람을 내가 죽게 둘 수는 없잖아. 그런데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냐?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노인에게는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죠.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같이 사는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나?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감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오두막은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영감님, 마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순이 물어보자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널 죽이려 한 놈이 찾고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 정수는 답답했지만 영감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도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라도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영감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 마을 소식을 가져왔어요. 널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 시장 아주머니들이 걱정하고 있어. 정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영감이 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 남편
재혼 준비하고 있다더라.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재혼 준비를 하다니 영도의 잔혹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요? 다음 달 말이라더라. 강릉 바닷가 호텔에서 크게 한다고 해.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도가 새로운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절벽에서 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이틀 후 영감이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하는 부자래. 내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비싼 옷 입고 다니고 새 차도 샀다더라.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 살 때는 그렇게 가난을 탓하더니 이제는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려는 거였죠. 영감님, 저 마을에 가야 해요. 아직 위험해. 괜찮아요. 저 결혼식에 나타날 거예요. 영감은 정순의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놈이 널 다시 해칠 수도 있거든. 정수는 다음 날부터 마을에 몰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시장 근처에서 영도의 움직임을 살폈죠. 영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싼 정장을 입고 새 차를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하게 굴었고 자신이 곧 부자가 될 거라고 자랑했죠. 곧 서울로 올라가서 큰 사업을 할 거야. 이 동네는 이제 안녕이지. 영도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죽여놓고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수는 결혼식 정보를 자세히 알아냈습니다. 장소는 강릉 해변의 유명한 호텔 웨딩홀이었고 하객은 200명 정도 될 예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신부 측 하객들이 많이 온다고 했죠. 그날 저녁 오두막으로 돌아온 정수는 영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타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영감은 한동안 말없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복수도 좋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놈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놈이 부인하면 어쩔 거냐? 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순 혼자 나타나서 영도를 고발해봤자 영도는 자신이 미친 여자라고 말할 게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놈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봐. 널 죽이려 했던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정수는 영감의 조언에 따라 더 신중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도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누가 그날 밤 일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봤죠. 며칠 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영도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자랑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와서 완벽했다고 말하더라. 술집 종업원이 정순에게 살짝 귀띔해준 말이었습니다. 영도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말한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날 밤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의 결혼식 날 내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영감은 정순의 굳은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정수는 시장 근처에서 영도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새로 맞춘 듯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영도는 시장 상인들 앞에서 거만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서울 강남에 집도 마련하고 큰 사업도 시작한다고. 정수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으며 영도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을 죽여놓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순이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글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연락도 안 되고. 배 타고 나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한 거겠지. 영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정수는 결혼식 장소인 해변 호텔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웨딩홀 입구에는 이미 영도와 신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죠.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 여자도 피해자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도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하려는 여자가 안쓰러웠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결혼식은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객은 200명 정도이고 서울에서 오는 신부 측 가족들이 많다고 했어요. 신랑 쪽에서도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정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며칠 더 조사했습니다. 영도가 이 결혼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 사흘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돈다더라.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글쎄, 바닷가에서 누군가 정순이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정수는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감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영감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위험해졌구나. 그놈이 알게 되면 너를 다시 해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결혼식 전에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겠어. 그날 저녁 영감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놈이 자주 가는 술집에 가봐. 술 마시면 실수로 말할 수도 있어. 정수는 다음날 밤 영도가 자주 가는 술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영도가 나타났어요. 함께 온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내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영도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 함께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건 걱정 마. 깨끗이 정리됐으니까.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걸. 영도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죽인 일을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다니.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날 비가 엄청 왔잖아. 완벽한 타이밍이었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오래 산 아내를. 오래 살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이제 나한테는 짐이었거든. 뭐 하나라도 도움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얻었어요. 영도가 자신이 직접 했다고 인정한 말들을 모두 녹음했죠. 이틀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도가 사람들을 시켜서 정순이를 찾고 있다더라. 시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 정수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도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감이 긴급히 말했습니다.
그놈 부하들이 이 근처를 뒤지고 있어. 피해야겠어. 어디로요? 일단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자. 정순과 영감은 그날 밤 오두막을 떠나 산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있으면서 결혼식 날을 기다렸어요. 결혼식 전날 밤 영도의 부하들이 정순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더라. 영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일 결혼식에 못 가는 건가요? 아니야. 오히려 기회야. 그놈이 불안해한다는 증거거든. 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도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으려 한다는 건 자신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어요. 내일 결혼식장에 가면 위험할 거야.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준비가 내일 결실을 맺을 때였어요. 그럼 조심해. 그리고 이걸 가져가. 영감이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해뒀어. 정수는 영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감님. 영감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복수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가 안전해야 해. 그날 밤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영도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새벽이 되자 정수는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지 않은 채로요. 절벽에서 떨어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생각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정순이 혼잣말을 하며 결혼식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수는 해변 호텔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장 근처를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죠. 정순이가 정말 어디로 간 걸까? 이상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김 여사는 특히 걱정스러워했죠.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정순이 성격에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 없는데.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 돌아서서 호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주변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서울에서 온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벤츠와 BMW 같은 비싼 차들이 호텔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호텔 입구에는 커다란 화환들이 놓여 있었고 김영 도박미영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정수는 그 현수막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1시쯤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신부 뒤로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가족들이 따라왔죠.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처럼 보였고 어머니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도 피해자야.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신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영도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려는 순진한 여자였죠. 오후 1시 30분 영도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영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했죠. 마치 원래부터 상류층이었던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나, 신랑이 정말 잘생겼네. 부럽다, 저런 남편 만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영도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이 영도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2시가 되자 하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강릉 지역 유지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정순이 아는 얼굴들도 몇 명 보였죠. 와, 정말 큰 결혼식이네. 영도 씨가 이렇게 큰 결혼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객들이 감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오후 2시 반 정수는 호텔 뒤쪽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직원 통로를 이용해서 웨딩홀 근처까지 갈 수 있었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웨딩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정순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영도와 함께 다니던 부하 2명이 서 있었죠. 역시 살아있었구나. 키 큰 남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의심하셨는데 정말 맞네. 질긴 년이야. 정수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2 사람이 정순을 억지로 끌고 호텔 지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정수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있어서 불가능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창고는 더욱 어두웠어요. 오래된 청소 도구들과 호텔 비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정수는 낡은 의자에 묶였고 부하들은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형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키 큰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영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잡았습니다. 역시 살아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영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라. 결혼식이 끝난 후에.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도가 결혼식을 마친 후에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부하가 전화를 끊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얌전히 있어. 어차피 몇 시간 후면 끝이니까. 2 부하는 창고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정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탈출할 방법을 찾았죠.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낡은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뾰족한 철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발로 그 철사를 의자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위층에서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쯤 영도와 신부가 입장하고 있을 거였죠. 많은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더욱 필사적으로 철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철사를 손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참았어요. 마침내 한 손이 풀렸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른 밧줄들도 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부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결혼식 언제 끝나려나? 1시간 정도 더 걸릴 거야. 피로연까지 하면 더 오래 걸리고. 정수는 이 틈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밧줄을 풀고 나서 창고 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새져갔어요. 마치 그날 절벽에서와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운명이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창고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젖으면서 문 밑으로도 물이 흘러나갔어요. 밖에서 지키던 부하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죠. 물이 새고 있네. 문 열어봐야겠다. 정수는 재빨리 원래 자리에 앉아 묶여있는 척했습니다.
부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상하네, 뭔가. 그 순간 정순이 일어나서 부하를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부하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어요. 정수는 재빨리 문을 나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부하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잡아. 부하들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이미 1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결혼식 때문에 분주했고 정수는 그 틈을 타서 웨딩홀 쪽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웨딩홀 문 앞까지 왔을 때 안에서는 결혼 서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김영도 씨, 평생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영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 남자가 다른 여자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니. 정수는 젖은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 그대로 웨딩홀 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정수는 웨딩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서약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죠. 정수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야.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 아닌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문득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던 말이요. 정수는 일단 웨딩홀을 벗어나 호텔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에서 탈출한 후 부하들이 아직 자신을 찾고 있을 텐데 계속 숨어 다니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호텔 2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중 작은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렸죠.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순의 눈에 띈 건 결혼식 관련 서류였어요. 하객 명단, 식순, 그리고 신부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박미영, 35살. 아버지는 대한건설 회장. 정수는 신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교육받은 여성이었어요. 이런 여자가 영도 같은 인간과 결혼하게 되다니 정말 안쓰러웠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어디 갔을까?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영도의 부하들이 정순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다행히 부하들은 사무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지나갔죠.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을 더 자세히 둘러봤어요. 컴퓨터 옆에는 녹음기가 하나 놓여 있었죠. 이거구나. 정수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영감이 준비해둔 것과 비슷한 기종이었어요. 정수는 자신이 녹음해둔 파일을 이 녹음기에 옮겨 담았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누구세요? 직원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요. 결혼식장이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아, 그러시군요. 1층 그랜드 볼룸이에요. 그런데 손님 옷이. 직원이 정순의 젖은 옷차림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비를 맞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정수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던 중 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안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엉망이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해.
사람들이 내가 뭘 당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이야말로 영도의 악행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는 다시 웨딩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옆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웨딩홀 뒤쪽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영도와 신부가 서약을 마친 후 반지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를 해도 좋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영도가 신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저 위선자.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 서약을 하다니 영도의 잔혹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그때 무대에서 영도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지난날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미영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라는 표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신과의 3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특히 미영이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사위로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한건설과 함께 큰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정말로 영도를 믿고 있는 것 같았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았어요. 좀 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죠. 마침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옮기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타나면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누군가 정순을 붙잡았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영도의 부하들이었어요. 이번에는 3명이나 왔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정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3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부하들은 정순을 다시 끌고 가려 했죠. 놓아요. 놓으라고요. 정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웨딩홀 안의 음악 소리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며 정전이 되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어요. 뭐야? 정전이네.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정수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웨딩홀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웨딩홀 안도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정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호텔 직원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어요. 정수는 이 혼란을 틈타 무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영도와 신부가 어둠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영도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무대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곧 전기가 다시 들어올 터였죠.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 후 웨딩홀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를 향했어요. 무대 앞에는 젖은 머리, 찢어진 옷을 입은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난 정순을 본 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영도, 나야, 정순이야. 웨딩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정순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무대 위의 영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죠. 저 사람이 누구야? 신랑을 아는 사람인가 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젖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파도 소리를 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죠. 영도, 넌 나를 죽이려 했다. 이번에는 웨딩홀 전체에 정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죽이려 했다고? 영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를 스토킹하던 사람이에요. 영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보안 요원을 불러주세요.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서 영도 바로 앞에 섰어요. 스토킹이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였어. 30년을 함께 산 아내.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 사람들은 정순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시장에서 생선 파는. 맞아, 순할매 아니야? 그럼 영도 씨 전 부인이네? 어머, 살아있었던 거야? 신부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도 씨, 설명해 주세요. 영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여자는 제 전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태고요. 이혼? 정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제 이혼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잖아요. 웨딩홀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설마 살인 미수?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미영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영도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도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거짓말? 정순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정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웨딩홀에 영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걱정 마. 깨끗이 정리됐으니까.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걸.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잖아. 완벽한 타이밍이었지.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신부 가족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영도 씨 목소리예요? 신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영도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 변명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고요. 하지만 하객들은 이미 영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영도를 오래 알던 강릉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목소리 맞는 것 같은데? 영도 씨가 평소에 하던 말투랑 똑같아. 정수는 녹음기를 끄고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저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객들이 점점 정순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정순의 착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순할매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 워낙 착한 사람인데. 신부 미영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영도는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이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웨딩홀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어보자 정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김영도의 아내 정순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살해하려 했어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영도를 바라봤습니다. 김영도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도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죠. 신부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내 딸을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무효입니다. 장인어른, 오해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영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이 영도를 연행하려 하자 영도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하지만 부하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정수는 울고 있는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당신의 결혼식 날 이런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미영은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미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도가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정순, 내가 죽었어야 했어. 왜 살아 돌아왔어? 그 말을 들은 하객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영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셈이었죠. 저런 인간이 있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웨딩홀이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수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고 영도의 악행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사람들이 정순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정순에 대한 응원이었어요. 잘했어, 순할매. 정말 용감하셨어요.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후 정수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영도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다른 악행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김영도 씨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먹었대. 심지어 부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더라. 시장에서는 영도의 추가 범죄들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과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정순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순할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할 수 있어요? 상인들이 정순을 둘러싸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다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었고 거짓으로 포장된 삶을 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김 여사가 정순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순할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순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부였던 미영이었어요. 미영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결혼식 때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모, 안녕하세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미영 씨.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수는 미영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결혼식을 내가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전 불행했을 거예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몸서리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이모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은 정순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받은 돈이에요. 이모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왜 나한테 줘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미영의 간절한 부탁에 정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미영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돌려주려고 마음먹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순의 일상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에서의 장사도 예전보다 더 잘 되었어요. 정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왔거든요. 순할매, 오늘 고등어 어때요? 신선해요. 어제 잡아온 거라 싱싱해요. 정수는 예전과 똑같이 손님들을 대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날 영도가 자신을 데려갔던 절벽 근처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오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죠. 나는 여기서 한 번 죽었었구나. 정수는 절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어.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순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작은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곳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문득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쁜 꽃 하나 주세요. 집에 놓을 거예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강한 꽃이요.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그럼 이 장미는 어때요? 가시가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거든요. 정수는 빨간 장미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꽃을 거실 탁자에 놓으니 집안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며칠 후 정순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도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어요. 5년형을 받았다더라. 당연하지. 그런 짓을 해놓고.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달렸던 악몽도 사라졌어요. 대신 꿈속에서는 평온한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나타났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어서 저절로 눈이 떠진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미소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정순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순할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정순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강릉 중앙시장 수산물 코너, 정순의 좌판 앞에는 오늘도 싱싱한 생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순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 생선 정말 싱싱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으네요. 어딘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절벽에서 자신을 구해준 영감님이었죠. 영감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인사를 한번 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죠?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나야 말로 사장에게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노인네네. 그 정도로 뭘? 영감의 말에 불현듯 정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평소 주변을 많이 베푸는 정순의 가게에서 가끔 생선을 구해가던 노인이었던 것이었어요. 정순의 마음에서 뭉클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랬군요.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옅은 미소를 띠며 가벼운 목례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햇빛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정순의 얼굴을 비추니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죠. 살아남았다는 건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겠지. 정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고 하루하루의 인연이 쌓여 위기의 순간 자신을 돕는 인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